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행위 제한의 특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 배운 것을 보면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 그럼 이 같은 용도, 지역 지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가져오고, 또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데, 용도, 구역은 제3처로 별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지정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되게 국지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지로 일하는 지역적인 걸 갖다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전국을 갖다 할 때는 행위 제한에 있어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여기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원칙은 역시 어디에 따라야 될 거냐? 그러면 대통령령 따라간다. 대통령령을 따라간다. 그 이 대통령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국이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여기 용도, 지구라는 건 그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면서 등장한 것으로서 여기는 원칙이 뭐에 의할 것이냐? 조례 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뭘 따라간다? 조례. 왜 조례 걸 따라가느냐?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특수성 같은 걸 갖다가 고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경관지구라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예외가 있다. 개별법이 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별개의 하나의 특례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보면 여기 봅시다. 뭐가 나오냐? 첫 번째는 그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특히 여기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 그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소위 공공청사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하나 아셔야 되겠죠. 이런 공공청사의 경우는 용도, 지역,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위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건폐율, 용적률과 상관없이 등장할 수가 있다.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들 되게 이제 외곽순환도로 쭉 찾아보면 우측에 성남 쪽에 보면 성남시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무슨 지역? 도시형, 성남 전체가 도시형 맞습니다.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만약에 녹지적이다. 그럼 녹지에 그만한 건물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처럼.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뭐니까 시청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그만한 크기가 이런 경우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용도 지구에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그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미관지구. 이런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서 뭘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이 리모델링이란 건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거죠.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최고 고도지구다. 그러면 최고 고도지구는 결국 건물을 갖다가 이 상한선을 넘을 수 없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냐? 리모델링을 일부 증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5층을 갖다 기점을 하면 구주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으면
플러스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고도지구가 됐다면 이 위에다가 3층을 올라가면 분명히 고도지구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으로서의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리모델링 같은 것이 된다 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 모델, 고경미 이렇게 연상하시면 참 좋은 그런 문제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곳들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여기에 용도 지역 등에 뭐한 경우냐면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행자하느냐? 왜? 각마다 용도 지역 지구마다 각 뭐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제한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둘 이상이 걸쳤다. 그러면 어디 걸 따라갈 거냐? 요 내용을 지금부터 보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 하나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도시 지역에는 타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는 것부터 나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도시적이 여기는 결국 따지면 무슨 포인트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다. 개발이 주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서 뭐를 갖다 할 거냐 잘 봐야 되겠죠. 농지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로법이 있어요. 종전에는 도로법과 고속국도 따로 있었는데 지금 다 합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지법 제8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취득하는 거냐? 시구 읍면장한테 증명을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기점으로 할 거냐? 왜?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내용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갈자만이 가져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한자로다 갈경자입니다. 갈 수 있는 자만이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지 취득을 갖다 하는 농지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지역은 농지를 갖다 취득하겠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만약에 그래서 요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이게 다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그럼 농지 원칙이 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는 결국 본래 성질보다는 바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건축의 건축 이대로 쓰여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어요. 농사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포인트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쪽에 녹지지역이 있다. 그럼 녹지지역은 개발보다 뭐가죠? 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전하는데 농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볼 때 뭐로다 볼 수 있으면 개발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건 도시적 바깥에서 농지를 취득한다. 당연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보다는 보존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군객시설 만약에 도로 등이 지나가겠다. 그럼 그걸 취득하는 사람은 도시군객시설 아닙니까? 이럴 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 도로법에 의한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구역? 접도구역.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점 보면 접도구역이라는 의미를 갖다 보면 어떤 걸 여러분 연상해 둘 수 있겠어요. 접도구역이라는 건. 자 이것은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과 밖이 다릅니다. 만약 이쪽이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역 외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할 때 도로에 접해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에 접해서 이미 기개발지에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도로를 갖다 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신 건축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선? 건축선. 그러나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요. 개발보다는 보전인데 그 지역에 언젠가는 개발함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내의 만약에 도시역 안에 고속도로
개념이 아니라 일반 도로법이면 통과 속도가 60km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모르고 8차선 도로다 세게 달리다가 앞에 계신 분이 점잖게 잡으시더라고요. 인사하시면 잡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여기 도로가 있는데 80km 아니냐 그러니까 도심 제한에서는 60km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역 바깥에 가면 그런 말이 아니라 대개 70km에서 80k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잘못하다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좀 건축을 했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도로보다 더 떨어지는 소위 접도구역, 도로 위에 접하는 것은 표주를 설치한다든가 또 이런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면 접도구역. 그럼 접도구역은 도시역 안에는 없고 도시역 바깥에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지역 가서 보면 도로 옆에 보면 이렇게 편말이 있을 겁니다. 노란 거에 딱 검정 글 쓴 거. 그럼 그건 접도구역으로 써 있을 거고 또 일반 이렇게 표진말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띄어본들 도시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두시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걸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땅가격은 비싸죠. 그렇죠? 그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법이 허용한 건폐율 있고 용적률 있잖아요. 그죠? 최대한 만약 짓는다면 건폐율 90%의 용적률 예를 들어서 1500%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가진가 다 가져가 있는 포인트 내에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가격이 비싸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똑같은 조건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똑같은 1000제곱미터 땅이 있다 할지라도 1000제곱미터 땅일지라도 여기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상업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흥동 4번지 땅인데 같은 건데도 용도가 이렇게 내 땅인데도 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앞에 거는 걸친 거 없이 다 하니까 상업지역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 거냐? 여기는 가격이 비싸고 여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땅을 사가지고 어떨 거냐? 요쪽은 700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700제곱미터 자 여기는 300제곱미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산 거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노려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한쪽에 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면 종전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뭐든 다 상업지역 걸 따라갔어요. 왜? 기준이 얼마냐? 그 기준이 요것이 때문인 거예요. 기준이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초과냐 이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초과되면 이쪽이 400, 이쪽이 600, 400이다 그러면 각각 것 적용받아요. 이쪽은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이쪽은 주거지의 건폐율 용적률 별도의 별산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3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각자 걸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각자 거, 각각의 거. 그런데 이하의 경우는 과거에는 어떻게 하느냐? 즉 과거의 경우 지금부터 3년 전과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그걸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과거에는 다 큰 쪽을 따라갔어요. 큰 쪽. 그러니까 큰 쪽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개발하는 사람은 어느 게 나느냐? 저비용 가지고 효율적인 걸 높여서 분양하면 그렇죠? 싼 가격에 가지고 상업지역으로다 분양하게 되면 많은 차익을 입고 또 거기에 따라 난개발 여지도 갖고 있잖아요. 개발한 사람 입장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다 상업지역을 가져가면 여기에 있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비싼 거 이거 사겠습니까? 이거 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개발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다릅니다. 규모인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중 평균값. 만약에 앞서 요거대로 얘기한다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 1000에 90%니까 여기는 900제곱미터를 줄 수 있었고 또 여기 봐요. 1000에 15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000 곱하기 15배 그렇죠? 그러니까 15,000의 가능가점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 자, 그럼 이렇게 질 수 있어요. 이거나 이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중평값을 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축 제한만큼은 그렇다고 반쪽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큰 쪽을 요건 따라가는 거예요. 큰 쪽, 요런만 큰 쪽을 따라간다.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건축 제한만. 예전에는 건폐율, 용적은 건축 제한 큰 쪽을 따라갔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가진 거 이것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보면 얘는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죠? 900, 그 다음에 15,000.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건폐율은 이걸 기점으로 하면 가중평가를 구한다면 자,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요놈이 갖고 있는 700제곱미터 곱하기 자,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얼마냐? 90%니까 0.9 플러스 자, 준주거지역은 면적이 얼마냐? 300 곱하기 0.7 그러면 바로 우리가 왔을 때 79, 63 그렇죠? 37, 21 그래 봐도 900제곱미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가중평값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건축 제한은 큰 쪽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요게 여기에 포인트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330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도로변인데 여기 대지가 있어요. 대지는 꼭 한 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필지에 진다 할지라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두 필지까지는 값이 같은 사람 거다. 4번지 5번지다. 그래서 내가 갖다 집 짓겠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겁니다. 필지와 대지는 같은 개념을 파악해서 안 된다고 건축법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밑은 상업지역이고 그 밖에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럼 이때 이것은 상업지역이 있다. 이렇게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기다랗게 걸쳐있죠. 띠 모양으로 걸쳐있다. 그럼 이건 이용하기가 참 상업지역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건 보다도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키워져서 얼마나 330 대신 660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660 초과하면 각자 660 이하면 그중에 큰 쪽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보다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이 330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거에 예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것의 예외. 그러면 예외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예외 그래서 2번에 박스를 쳐놨죠. 그러면 거기 보면 조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다 포인트를 뒀는지 색깔 한번 보세요. 대지에다 포인트를 뒀습니까? 건축물에다 뒀습니까? 어디다 뒀어요? 건축물에. 그러나 단 녹지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대지, 용도지구는 건축물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는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쳤더라. 이 걸친 경우는 일부를 걸쳤든 전부를 걸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걸쳤다는 건 뭐 일부가 돼서 전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일부일 경우가 문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지가 있는데 여기 1000제곱미터 대지입니다. 제가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자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건물. 근데 여기에 용도 지역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가네. 이쪽은 고도지구 또는 미관지구.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기타. 이거 외의 것. 이런 거 외의 지구. 즉 방화지구도 있으면 외의 지구가 지나간다. 방화도 필요 없고 방화.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 외의 것이 등장한다. 그럴 경우는
건물이 걸쳐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 건물이 어떻게 걸쳤느냐? 이 건물이 500제곱미터인데 이쪽은 100, 이쪽은 400 이렇게 걸쳤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대지, 건물의 대지와 건축물의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요, 미관지구가 정해. 그럼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1000제곱미터 대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미관지구. 그다음 건축물 500제곱미터에서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적용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다음 어떤 거야? 똑같은 관점이랄지라도 여기 있는 대지가 있는데요. 똑같은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역시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똑같이 건물. 그 건축물이 걸쳐야 돼요. 건축물이 걸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방화지구야. 그럼 방화지구는 자 여기는 이제 왜라는데 요거는 요것만 얘기한 거고 여기는 방화지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게 100이고 요게 400이다. 그럼 건축물 500이네요. 대지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는 건축물이 일부 걸쳤다. 그러면 일부 걸쳤으면 대지는 불 안 나요. 어디다 나는 거죠? 건축물에 나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부가 적용받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되면 건축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계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방화벽을 구획해. 뭘 구획한다? 방화벽을 구획한다. 그 이 방화벽을 구획하면 여기는 방화지구, 나머지는 기타의 지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되겠고 그 다음 녹지지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녹지지역은 녹지는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것으로서 뭘 갖다 하면 보완책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요. 걸친다 할지라도 각자 걸 적용받아야 돼요. 녹지지역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맛있는 거 갖다가 어떤 거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먹고 싶은데 표시 안 나게 먹으려고 조금 떼어 먹다 또 맛있죠? 조금 떼어 먹어요. 또 있다 보면 야 그렇게 또 달지 몰라. 훔쳐먹는 게 맞는지 몰라도 참 제가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 있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자 뭐를 갖다 하나 잘 해놓는다.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눈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살짝 떼어 먹어. 표시 안 나게 살짝 문질러놔. 근데 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훔쳐먹어요. 그럼 또 다시 가서 떼어 먹어. 그럼 나중에 오면 없어요. 그죠? 그럼 딱 표시 나죠. 누가 그랬어? 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요. 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되는데 요만큼 끼우면서 끼워서 그러면 녹지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녹지를 끼면 각자 걸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포인트다. 그럼 이쯤 하면 이제 스피드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24회 시험 문제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뭐를 갖다 적용하느냐? 미관지구를 적용. 왜? 녹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적용받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출 엑스파일 봅시다.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자, 나오네요. 얼마?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방금 배웠던 거. 요만한 걸 보니까, 여기 1000제곱미터의 토지, 이제 토지보다는 이제 앞으로 대지라고 그랬어요. 건물 질 수 있는 땅이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 700제곱미터가 어디에 속하냐? 제2종의 일반주거, 제2종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제1종의 일반주거적, 제1종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그럼 여기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그렇네요. 자, 최대 연면적자 나왔다. 그럼 요게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최대 연면적자 나왔다. 그럼 이거는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무엇을 얘기한다? 용적률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최대 끝이 나왔다. 그런 용적률인데 이때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면 이쪽이 700이면 당연히 300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 아니고 도로면 띠 모양도 아니고 녹지역이 아니니까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가중 평균
값을 구한다. 앞서 배웠죠? 가중평 값을 구한다는 거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 면적이 1000분의 자 우선 우리가 최대한을 알겠죠? 그러면 700 곱하기 자 여기 제2종의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용적률이 나왔죠. 그죠? 용적률이 얼마냐? 150%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1.5 플러스 그렇죠? 1.5 자, 플러스 네, 150%니까 그 다음 이거는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대로 보면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100 그렇죠? 100%니까 1 요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했을 때 요렇게 하면 135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나면 결국 우리가 했을 때 135%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용적률이 135%라는 건 대지가 얼마였어요? 1000이랬죠. 1000제곱미터에 1.35배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 곱하기 1.35 하게 되면 얼마가 될 수 있어요? 1350제곱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죠. 뭐가 될 수 있다? 1350제곱미터 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가 규정되면 행위 제한을 가져오죠. 그죠? 뭘 제한을 가져온다? 행위 제한. 이걸 포인트를 가져오고 그 행위 제한을 가져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각각에 다르지만 거기에 특례가 있다. 특례의 경우 중에서 어떤 도시군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 지구에서만 문제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고도지구, 미관지구에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모델 고경유. 그러면 완화시켜준다 하는 거 꼭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도시역에서는 접도구역과 농지법에 있는 농지치사적 측면 원칙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것. 단 녹지지역에는 적용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 그 다음 한 필지가 됐든 하나의 대지라면 좋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에 걸칠 때는 그 중에 330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330 초과하면은 각자 거 330 이하면 그 중에 어떤 걸 갖다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값 알겠죠? 다만 건축 용도는 넓은 걸 따라간다.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고도지구, 미관지구 알겠죠? 얘는 건축물이 걸쳤다. 대지 건축물 전부에 적용받는다. 다만 방화지구는 역시 대지만 전부 적용하고 방화배율 부약하면 각자 것 적용받는다. 단 녹지지역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니까 각각 걸 적용받는다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키 포인트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바꿔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